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 세대 차이나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나 뭐 혹은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나 그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예는 이거 같아요. 무슨 어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보와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마치 너무나 중요한 정말 고급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야 이게 이렇다더라, 이게 이런 게 있다더라, 여기 가면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정보를 막 알려줘요. 근데 듣고는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이미 몇 달 전에 다 나도 알고 이미 다 듣고 보고 경험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어른들은 그 얘기를 이제 어제 들은 거죠. 혹은 근래에 듣고선 이 중요한 얘기를 나보다 후세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보라는 게 저는 이미 이제 가장 처음 정보가 생성되고 그 정보를만 알고 있는 소수의 몇 명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을 통해서 이미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룹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분들은 그 정보가 이제 퍼지고 퍼져서 그냥 모두에게 다 퍼졌을 때 진짜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됐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확실히 어떤 정보 습득에 있어서 어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세대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이미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끝이 나는데 그런 격차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 많으신 세대 간에 바로 그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정보와 디지털이 복합적인 건데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요즘의 정보는 수많은 그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혹은 디지털 기기,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기기 아니면은 디지털 플랫폼,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그 디지털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가고 그게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최신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훨씬 적겠죠.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전부 디지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하드웨어는 기기, 뭐 핸드폰이나 혹은 그 태블릿 PC나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뭐 노트북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근데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핸드폰, 모바일, 디지털 핸드폰을 말하는 건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죠. 뭐 그런 사실 웹사이트도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앱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커뮤니티 그룹, 뭐 블로그와 같은 그런 각종 커뮤니티 그룹, 혹은 우리는 접근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정말 극소수의 전문가 집단들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이더들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그런 것을 권한이 없는 자의 차이가 결국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속도, 또 정보의 퀄리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보통은 좀 젊은 층. 기기에 조금. 네, 기기. 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겠죠. 어르신들은 보면은 저도 요즘에 보면 그 카카오 택시를 부를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서 보면은 좀 어르신 나이 많으신 할머니 분 있으면은 그런 게 있다고 설명해주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깔아줘. 그러고 핸드폰을 내미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택시하고 부르는데 그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내가 딱 여기 내가 있는 장소까지 와줘 하고 부르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나가서 잡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것들이 결국은 정보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 정보 격차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이니까 이게 디지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겠죠. 그거는 인터넷이 소개되었을 때. 인터넷이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인트라넷이었어요. 인트라넷.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자기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왔다 갔다 활용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그 안에서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어떤 기술로 발전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확산이 된 거고,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 인터넷이 등장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 인터넷을 깔려 있는 집단과 인터넷이 깔려있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었겠죠. 그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이제 디지털 격차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주로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 백인,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라서 그래요. 백인, 화이트 칼라, 소득 집단이 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을 더 많이 이제 쓸 수 있었고, 그런 경우가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얻어내는 정보들이 훨씬 많았고 빨랐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뭐 유색 인종이라든지 뭐 블루 칼라,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좀 이제 뒤처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는 거죠. 우리가 정보라는 게 고급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다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게 맨 끝단에 우리가 보는 게 주로 텔레비전이거든요. 그거 그냥 딱 키면은 켜지는 거, 거기서 우리가 별 큰 노력은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듣고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 그거는 정보의 맨 끝단, 그 이제 거의 정보가 아니고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격차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검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차가 있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 그렇지 못한 집단에는 정보의 활용도에 격차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보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거든요. 뉴스라는 거를 늦게 접하고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지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 망을 잘 깔아두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쫙 확충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못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무슨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은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격차, 디지털 격차가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단순한 어떤 디지털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격차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인터넷 혹은 이런 휴대전화, 우리 그 휴대전화가 이제 보급이 되면 이런 격차가 다 사라지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요즘에 들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몇 개 이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은행을 갈 때도 우리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부 그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지점회를 방문했고 그 후에 나왔던 거 그 모바일 뱅킹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전화로 돈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뱅킹을 이제 휴대전화 앱을 깔아서 거기서 바로 계좌 이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창구가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혹은 그걸 불신하거나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르신들인데, 그럼 어쨌든 작은 돈을 뭐 이체하거나 뭘 하려 해도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가서 은행이 지점이 가까운 데 없으면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들게 계좌 이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벌써 생기는 거죠. 내가 집에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그냥 딱 돈 하나 보내는 것과 집 밖으로 나가서 차 타고 다니는 것과는 굉장히 큰 효율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제가 기차표를 살 때도, 제가 한동안 옛날에 이제 KTX, SRT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앱을 깔아서 휴대전화로 그냥 기차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하고, 또 이제 안길 것 같으면 취소하고 변경하고, 그걸 그냥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일일이 역 창구에 가서 티켓팅 줄 서서 티켓을 사고, 그런 행동 두 개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비행기 티켓도 마찬가지죠. 이 티켓을 활용해서 이제 쉽게 구매하고 이제 쉽게 체크인하고 들어가는 것과 일일이 그 종이 티켓을 들고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단지 어떤 디지털 이런 디바이스나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아서 이제 격차가 생기고 좀 불이익을 봤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인터넷이나 뭐 휴대전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의 격차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격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차원적인 격차, 그러니까 즉 활용 능력의 차이가 이제 우리 삶의 격차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사는 게 갈수록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뭐가 매사가 다 느리고 이렇게 뭐를 해도 불편하고, 요즘 세상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살기 진짜 불편하게 됐다. 갑갑하다, 힘들다, 이제 겁이 나고, 이제 그런 격차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세대 차이라는 이제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디지털 활용 능력에서 가져온 격차라고 볼 수가 있죠.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르신들은 점점 더 연로해지실 테고, 점점 이거 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리고 복잡한 어떤 그런 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쓰기 점점 힘들고 뭔가 점점 고도의 기술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어른들은 점점 연세를 먹고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격차가, 이 활용 격차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줄어든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뭐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교육을 하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뭘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좀 막연하기도 할 것 같아요. 쉽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된 디지털 디바이드가 된 거죠.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복잡한 활용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나아갈 것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분명히 더 심해지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어떤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애초에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보 습득에 대한 그 디바이드였거든요. 격차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활용 능력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자, 이미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옆으로 놓고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이 디지털 사회에서 내가 습득하고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편중된 정보인지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있는 자, 그리고 혹은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기 활용 능력은 끝내주니까 기기 활용 능력만 이용해서 그냥 아무 정보나 막 습득하는 사람과, 그 차이는 이제 지식의 차이, 또 혹은 어떤 인지적인 수준의 차이, 그런 것까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첫째,
단순하게 기기 혹은 이런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보 습득이 빠른가 늦는가, 그 정보 습득의 차이, 그게 아주 쉬운 거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다 이제 깔려 있어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활용 능력의 차이가 두 번째였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는 이제 활용도 다 웬만큼 한단 말이죠. 좀 젊은 층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편중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가 잘 판단해서 습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보라면 그냥 다 정보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느냐,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인지적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디지털 인지적인 차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상황이 왔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자기 음식으로 치면은 좋은 음식을 섭취하느냐 아니면은 정크푸드만 먹느냐, 그런 차이로 이제는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3단계로 발전을 한 거죠. 교훈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단계 디지털 정보 3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보의 노예로 전락해 버릴 것인가, 너무 많은 정보를 섭취하고 그냥 주는 거 다 받아먹는 그런 어떤 노예 같은 인간이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에게 맞는 것, 진짜 좋은 정보를 옥석을 가려서 내가 그것을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단계로 이제 온 거죠. 나이의 문제는 아닌 거죠. 디지털 격차는 이제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현명해질 수 있는가, 그 문제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닌 바에야 요즘은 중장년층들도 다 기기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단순히 정보를 빨리 획득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활용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거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누가 여기에서 더 좋은 정보를, 균형 잡힌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그 문제로 이제 격차의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그렇게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